자, 이제 생투가 이제 배울 게 많아져. 그리고 조금 어려워지는 건 어려워져. 그래갖고 외울 게 많아가지고 엄청 귀찮은 거예요. 그래갖고 첫 번째 단원이 이제 생명과학의 역사인데, 뭐 제일 처음에는 이제 뭐 세포의 구조. 이렇게 뭐 제일 처음에 우리가 이제 생명체가 탄생한 게 뭐냐면 뭐 처음부터 다세포 생물이 탄생한 게 아니야. 제일 처음에는 아주 미개한 이렇게 진화의 방향이 뭐 수중에서 육상으로, 단순에서 복잡하고,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단세포에서 다세포 이런 식으로 진화한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제일 처음에는 단세포 원핵생물이라는 거야. 원시핵을 가진. 그다음에 단세포 진핵생물, 진차핵을 가진 단세포 진핵생물로 진화하고, 그다음에 이제 다세포 진핵생물로 진화해. 우리 사람 같은 경우는 다세포 진핵생물이야.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생명과학이 시작됐는지, 그러니까 제일 먼저 다뤄야 될 게 뭐야? 세포야, 세포. 세포에 대해서 다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보면 생명과학의 역사라든지 제일 처음에 세포의 특성을 배운단 말이야. 그리고 세포의 특성 배우고 생명체의 분석, 그리고 세포 내 소기관이 어떻게 있는지 또는 관찰 방법이라든지 그런 걸 갖다가 한단 말이야. 이해됐지? 그럼 보자. 첫 번째 생명과학의 역사에서 자 봐봐. 첫 번째 보면 생명과학이라는 건 생명현상의 특성 및 생명체의 구조와 기능을 연구하여 생명의 본질을 밝히고 이를 식품이라든지 의료, 환경 등의 다양한 분야에 응용하여 하는 종합적인 학문이다. 그리고 두 번째, 생명과학은 의식주와 같은 인간 생활에 밀접하게 이용되는 생물에 대한 관심에서 시작됐다. 제일 처음에는 농작물 경작, 가축 사육, 미생물을 이용한 빵과 술 제조, 미생물 효모용이라고. 그리고 기원전 4세기 아리스토텔레스는 생물을 관찰 및 분류 해부하였고, 생물은 무기물에서 저절로 생겨난다는 자연 발생설을 주장했는데, 이 말도 틀린 말은 아니야. 그리고 보자. 자, 옆에 봐봐. 아리스토텔레스의 업적이 뭐냐면 500종 이상의 동물을 관찰 분류하고 50여 종을 해부하여 동물의 생태, 발생 등에 관하여 젖을 남겼고, 곤충이나 진드기는 구더기나 쓰레기에서, 새우나 장어는 흙탕물에서 저절로 생긴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생명과학의 발달은 봐봐. 중세와 근대의 경험과 실험을 통한 연구, 현미경과 같은 도구의 발명 등으로 생명과학 지식이 크게 증가하면서 생명과학은 다양한 분야로 나뉘었다. 그리고 첫 번째, 이제 제일 처음에 세포하고 미생물을 연구했다. 그리고 1960년에서 1670년대 세포와 미생물을 관찰했다. 현미경으로 후기 세포를, 레이우엔 후기 미생물을 관찰했어. 현미경이 이제 생김으로써. 그 다음 1830년대 세포설이 등장했어. 슐라이덴이 식물체, 슈반이 동물체가 세포로 구성됐다고 주장했다. 그 다음 1860년대 생물 속생설을 입증했다. 파스테르는 생물은 생물에서 생긴다는 걸 입증했다. 그리고 1870년에서 1880년대는 감염병 원인 규명, 코우가 감염병의 원인을 규명하여 결핵균과 콜레라균을 발견했고, 1920년대에는 페니실린을 발견했다. 플레밍이 푸른 곰팡이에서 항생 물질인 페니실린을 개발했다. 그리고 옆에 봐라. 파스테르의 실험은 백조목 플라스크에, 백조목이 뭐냐면 이렇게 플라스크가 생겼는데 이렇게 유리가 구부러져 있는 게 있어. 백조목같이 생겼대갖고 플라스크가 있어. 가지고 백조목 플라스크에 고깃집을 담아 실험했더니 고깃집이 공기 중에 미생물 때문에 부패된다는 걸 확인했다. 이로부터 미생물도 이미 존재하는 미생물로부터 생긴다는 생물 속성설을 주장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생리학의 발달. 생리학이라는 건 생물의 기능이
그 기능이 나타나는 과정이나 원인을 분석하고 설명한다. 자, 16세기에 해부학이 발달했다. 우리나라는 야 이때 뭐 있어? 조선인 있잖아. 조선시대인데 신체 발모 수지 분모라 했어. 분모로부터 우는 게 뭐야? 그런 거는 상상도 못할 일이야. 응? 그리고 16세기 해부학이 발달했다. 베실리우스가 인체들을 해부하여 해부학 발달에 영향을 줬고 1620년대 혈액순환의 원리를 발견해서 하비가 혈액이 심장 박동으로 순환한다는 걸 발견했다. 그리고 1950년대 신경전도의 원리 호지킨과 헉슬리의 오징어 신경 연구로 신경 생리학이 발달했다. 그리고 1960년대 호르몬 작용의 기작을 규명했다. 서덜랜드가 호르몬의 작용 기작을 밝혀 내분비 생리학이 발달했다. 뭐 피드백 원리라든지 그게 내분비생이 나온다는 거. 그리고 마지막 이제 세 번째 생물의 분류하고 진화론의 확립. 1750년대 생물의 분류 체계가 정립됐다. 린네가 생물의 분류 방법을 제안하고 종의 개념을 명확히 했다. 그 다음 1800년대 용물형설 라마르크가 뭐야? 척추의 유무에 따라 생물을 구분하고 척추동물하고 무척추로 구분하고 그리고 용물형설은 생물의 진화 과정을 설명했지. 자주 사용하는 기관은 발달하고 자주 사용하지 않는 기관은 퇴화된다. 근데 이제 용물형설은 뒤에 무의미해졌지. 왜? 팩트 경제는 유전이 안 돼. 그리고 1850년대 다윈이 이제 자연 선택설을 주장했어. 다윈이 자연 선택에 의한 진화론을 확립했다. 그리고 1920년대 종합적인 진화론이 등장했어. 진화의 다양한 요인을 연구하여 오늘날의 종합적인 진화론으로 발전했다. 자, 봐봐. 생태학의 연구사례. 생태학은 20세기 초에 생물 지리학을 토대로 나타났다. 챈들러가 천이 과정을 밝혀 식물의 생태학에 큰 영향을 줬고 허친슨이 호수와 강의 생물 지리적 구조를 밝혔고 엘튼이 동물의 먹이사슬을 연구했다. 그 다음 네 번째 이제 유전하고 이제 분자 생물학이 발달했다. 뭐 생물의 유전 현상과 행질의 발현 원리를 분자 수준에서 설명했다. 그리고 1860년대 유전학의 기본 원리 누구? 유전에서는 누굴 제외하고 말할 수가 없어. 멘델이 완두 교배 실험으로 분리의 법칙과 독립의 법칙을 밝혔고 그 다음 1920년대 유전자설을 발표했다. 모건이 초파리의 교배 실험으로 유전자가 염색체의 일정 위치에 있음을 밝혔다. 그리고 1940년대 DNA가 유전 물질이면 증명했다. 에이버리가 폐렴 쌍구균의 행질 전환 실험으로 DNA가 유전 물질을 증명했고 그 다음 1950년대 DNA 이중 나서 구조를 갖다가 규명했다. 왓슨과 크릭이 화학적 지식과 해저전 사진 등을 종합하여 DNA가 입체 구조를 밝혔어. 이중 나서 구조를. 이거 옆에 보자. 그리고 그 다음 1960년대 유전 보호를 갖다가 해독했다. 니런버그하고 마이테가 인공 RNA로 단백질을 합성하여 유전 보호를 해독했다. 1970년대 DNA 제조학 기술이 발달했다. 코엔과 보이어가 제한 요소와 DNA 연결 효소로 DNA 제조학 기술을 개발했어. 제한 요소가 칼이야. 그리고 DNA 연결 요소가 뭐야? 풀이라고 생각하면 돼. DNA를 잘라가지고 제조하고 했거든. 그래가지고 위에는 토마토 열리고 밑에는 감자 열리고 토마토 만들고 뭐 그렇지. 그리고 1980년대 DNA 증폭 기술이 개발했다. 멀리스가 중합 요소 연쇄 반응 PCR로 DNA의 그 대량 복제 방법을 개발했다. 그래가지고 요즘 PCR 검사라고 그랬지. 그리고 2000년대 사람의 유전체 지도를 완성했어. 사람의 DNA 염기 서열이 밝혀져 유전체 학이 발달하고 유전 정보 분석이 가능해졌다. 옆에 보면 DNA 염기 서열 분석법 개발인데 1975년 생원은 DNA 염기 서열과 단백질을 구성하는 아미노산의 서열을 분석하는 방법을 고안했다. 이후 DNA 염기 서열 분석법의 발달로
생물의 유전체를 빠르고 쉽게 분석할 수 있게 되었고, 자, 2003년에는 사람의 유전자 분석을 완료했다. 응? 그러다 보니까 DNA 지문 검사, 사람마다 반복적인 DNA 서열의 길이가 다르다는 점을 이용한 검사 방법으로서 DNA 증폭 기술을 이용하여 소량의 DNA를 대량으로 증폭한 후 DNA를 전기 용동하여 길이별로 나열하여 유전자의 일치 여부를 갖다가 알 수 있다. 응?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개발하니까 친자 검사 연구도 가능한 거야. 이해됐어? 그리고 생명과학이 인간의 생활에 준 영향. 첫 번째, 세포학의 발달과 인간 생활. 세포 분열에 대한 지식을 기초로 인간의 노화나 암과 같은 질병을 연구한다. 야, 인간이 왜 죽어? 병에 안 걸려도. 왜 죽을까? 세포 재생이 안 되는 거야. 늙으면. 그래갖고 노화가 죽는 거야. 암이란 건 정상적인 세포야. 정상적인 세포는 그 기능을 한단 말이야. 만약에 간세포, 간에서 있는 간세포지. 그럼 정상적으로 해도 그래. 근데 이제 암이란 건 비정상적인 세포야. 간세포야. 그러다 보니까 기능을 해야 못해. 못해. 그러다 보니까 각 기관이 기능을 못하지. 죽게 되는 거야, 사람. 뭐 심장이라든지 간, 뭐 폐, 그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암이 무서운 거야. 그리고 세포 연구는 동물의 복제와 줄기세포 연구의 기초가 되며 동물 복제와 줄기세포의 세포는 인류의 식량 문제 해결, 이식용 장기 생산, 질병 치료 등에 활용되었다. 생명의 발달과 인간생활, 생물의 기능이 나타나는 원리를 규명함에 따라 질병을 진단하고 치료할 수 있게 되었다. 심장박동과 혈액순환 원리, 신경전도의 원리, 호르몬의 작용 기작 등이 생리학의 연구 분야다. 생리학 지식은 식품과 영양, 건강과 운동 등의 다양한 분야의 과학적 관리에 응용된다. 그리고 진화학의 발달과 인간생활 봐봐. 생물이 진화한다는 관점은 철학, 사회학, 정치학, 경제학, 심리학 등의 영향을 주었다. 그리고 진화학의 영향으로 사회 진화론, 사회생물학, 진화 심리학 등이 출현했다. 그리고 다인의 질환이 발표된 후 생존 경쟁과 적자 생존의 개념이 자본주의 발달에 영향을 주었다. 그리고 유전학 및 분자생물학의 발달과 인간생활 발달, 식물의 발생, 생장, 노화, 유전병의 원인을 유전자 수준에서 규명할 수 있었다. 그리고 DNA 지문 검사는 친자를 확인하고 범인을 식별하는 데 법의학에 활용됐지. 그리고 DNA 제조학 기술은 인슐린과 같은 의약품을 생산하고 해충 저항성을 가진 작물을 만들어 작물의 생산량을 증대시키거나 정상 유전자를 도입하여 유전병을 치료하는 등 다양한 생명공학 분야에 활용된다. 그리고 야, 누가 바이러스하고 세균 중에 누가 먼저 발견됐어? 세균. 네. 바이러스는 작아서. 바이러스는 세균보다 크기가 작아서 광학혁명의 경우는 관찰하기 어려워 전자혁명이 발명된 이후 발견되지. 이해됐어? 단순해. 그리고 생명과학의 연구 방법은 봐봐. 인류는 오래전부터 주변 생물을 오감을 통해 직접 관찰하였지만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정보는 제한적이었다. 이후 도구와 기술이 발달하면서 생명 현상을 더 깊이 탐구할 수 있게 되었는데 어떤 연구 방법으로 탐구했는지 알아보자. 첫 번째, 생명과학의 발달에 기여한 주요한 연구 방법과 사례는 오감을 이용한 직접적인 관찰 사례. 베살리우스는 인체를 해부하고 인체의 구조와 특징을 설명하였고 해부학과 생리학의 발달에 영향을 줬지. 이 사람은 그냥 해부해본 거야. 사람은. 그리고 도구를 사용한 관찰에 훅은 자신이 제작한 현미경으로 코르크를 관찰하였고 발견된 구조를 세포라고 명명했다. 전자현명이 발달된 후 세포 소기관이 발견되고 바이러스를 관찰할 수 있었다. 넘겨.
그리고 봐라. 자, 화학적 표기 방법에 사용해야 돼. 자, 염색약, 염색액, 방사능 동위원소, 형광물질 등으로 특정 물질을 표지하여 구조를 관찰하거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다. 우리가 이제 뭐 CT라든지 MR, CT 찍을 때 그 형광 그걸 뭐 이제 암 같은 거 있잖아. 발견할 때 그걸 갖다 그걸 쫓아가는 겁니다. 형광물. 그런 거. 켈빈이 방사능 동위원소를 이용하여 과합성 상물의 합성 경로를 발견했고, 허쉬와 체이스는 방사능 동위원소로 표지된 박테리오파지를 대장균에 감염시키는 실험을 통해 DNA가 유전물질이라는 걸 밝혔다. 그리고 기술 발달과 이용 사례. 호지킨과 헉슬리는 동물에서 발생하는 정기적 현상을 측정하는 기술로 신경전도의 원리를 발견했다. 신경전도가 뭐라 했어? 신경은 자극이 전달될 때는 정기적 신호를 통해서 한단 말이야. 그래갖고 이걸 밝힌 거야. 그리고 DNA 증폭 기술이 개발되어 중합효소의 연쇄 반응, PCR 기기가 발명되고 DNA 염기설 분석기가 발명되어 생물의 유전체 해독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그리고 다른 학문과 연계된 사례는 생물정보학은 컴퓨터 과학과 통계학을 활용한 분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얻은 빅데이터를 통계적으로 처리하여 특정 질병의 걸릴 확률 등을 계산했다. 그리고 생명과학의 탐구 방법은 배웠지. 우리가 2학년 때 뭐가 있어? 기납적 방법하고 연역적 방법이 있지. 기납적 방법은 뭐야? 보다 넓은 시간과 공간을 갖다 연구할 때 쓴다고 그랬지. 직접적인 관찰이 불가능한 거. 3단 논법이지. 강호동은 돼지가 많이 처먹어. 강호동도 많이 처먹어. 강호동은 돼지다. 관찰을 수행하여 수집한 자료를 종합하여 분석한 후 규칙점을 찾아내 일반적인 원리나 법칙을 도출하는 거야. 왓슨과 크릭의 DNA 이중 나성 구조 변형, 또 로렌츠의 동물 행동 연구. 봐봐 옆에 로렌츠의 동물 행동 연구는 로렌츠는 야생 동물을 직접 관찰하거나 집에서 야생 동물을 키우면서 동물 행동을 연구하여 각인 현상을 밝혔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어떤 관찰 대상을 설정해. 저희가 왜 저런지 밝히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많은 관찰을 통해서 많은 자료 수집을 해. 그래서 이 자료 수집을 종합하고 분석해가지고 어떤 일정한 규칙을 가져가는 게 뭐야? 이 귀납적 탐구 방법이야. 근데 연역적 탐구 방법은 뭐야? 연역적 탐구 방법하고 귀납적 탐구 방법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가설을 설정 안 해야 하는 거야. 그리고 이제 연역적 탐구 방법은 실험을 한다는 거야. 그리고 자연상을 관찰하여 생기는 의문점을 해결하기에 가설을 세우고 이를 실험을 통해서 검증하는 거야. 그리고 가설하고 결과하고 틀리지. 그러면 다시 가설을 세운 다음에 다시 실험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가설하고 이제 결론하고 맞지. 그러면 이제 이걸 일반화시키는 거야. 아마 남들한테도 다 인정받게 하는 거야. 그리고 플레밍의 페니실린 발견, 파스텔의 백신 발견, 벤팅의 인슐린 무비. 춥지? 추워. 보자. 옆에 플레밍의 페니실린 발견은 플레밍은 푸른곰팡이 주변에 세균이 생성하지 못하는 걸 발견하고 푸른곰팡이는 세균의 생장을 억제하는 물질을 만들 것이다 라는 가설을 세웠어. 그리고 그 실험을 통해 가설이 옳다는 걸 증명하고 항생 물질인 페니실린을 발견했다. 그리고 봐봐. 벤팅의 인슐린 무비. 벤팅은 이자에서 분비되는 물질이 당뇨병과 관계에 있다는 논문을 읽은 후 개의 이자에서 인슐린을 추출하였고 이후 순수한 인슐린을 분리하였다. 보자. 인류 복지에 기여한 생명과학의 발견 사례. 보자. 파스텔의 백신 연구 봐봐.
닭의 독성이 약화된 콜레라균을 주사하고 일정 시간 후 독성이 강한 콜레라균을 주사하여 닭이 콜레라에 걸리지 않는 것을 발견하고 그는 약화시키는 변이원체를 백신이라고 명명했다. 그리고 탄저병 백신과 양을 이용하여 백신이 감염성 질병을 예방한다는 걸 입증했다. 파스테르의 백신 연구는 백신이 질병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는 가설을 설정하고 이 실험을 설계하여 수행함으로써 가설이 옳다는 걸 증명하는 게 면역적 탐구물이야. 그리고 감염성 질병의 백신을 발견하여 질병을 예방하는 데 기여했지. 다음 난슈타이너의 혈액형 연구는 수혈을 받은 환자의 대부분이 목숨을 잃은 까닭을 연구하던 중 수혈을 받은 환자의 혈액이 엉겨서 응집되는 걸 발견했다. 이후 다양한 사람의 혈액을 섞어 혈액의 응집 반응이 무엇 때문에 일어나는지 알아내고 ABO식, B식 혈액형의 종류를 밝혔다. 자, 난슈타이너의 혈액형 연구. 서로 다른 종류의 혈액이 섞여 혈액이 응집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실험을 설계하고 수행함으로써 A, B, C, O식 혈액형을 구분하였다. 면역적 탐구 방법이야. 그리고 수혈의 부작용을 크게 줄여 안전하게 수혈할 수 있었다.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 이 사람들은 생명과학의 주요한 발견과 연구는 질병 예방과 치료에 응용되어 인류의 건강과 생명 연장에 크게 기여했다. 됐지? 됐어. 그리고 좀 쉬고 할까? 지구하고 세포의 특성을 하자. 응? 좀 쉬어. 학원이 크대? 여기는? 연수는?